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충북도청에 운집한 만여 명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찾은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탄핵 확정을 촉구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5시 찬성 204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자 충북도청 앞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와 긴장이 감돌던 마음은 환호와 기쁨으로 거리에 쏟아졌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바라던 민주주의를 다시 찾는 길인데 이건 지금은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된 촛불 집회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조금씩 늘어나더니 2차 탄핵안 표결 날엔 만여 명까지 늘어 도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꺼운 외투로 무장한 시민들은 어린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저희가 이렇게 추운 길거리에 대통령 전 용서할 수 없어서 저희 주권 행사하려고. 실제로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게 처음이라 처음엔 좀 떨렸지만 와서 막상 해보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탄핵 가결을 외치던 시민들은 직접 제작한 각양각색의 피켓을 들고 나왔고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푸드트럭을 준비해 어묵과 핫바 등을 나누고 응원봉과 핫팩, 캔커피 등의 기부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충북도청 앞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하며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적은 탄핵안 찬성표에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실망스러운 건 저는 204표 나왔다는데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아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국민의힘이 좀 반성도 좀 하고. 아직 끝이 아닌 첫걸음이라며 대통령 파면과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습니다. 반드시 헌재에서 파면돼야 되고요. 그 부역자들, 공범자들은 처벌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며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충북을 밝힌 촛불과 응원봉도 당분간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소속 충북 국회의원 3명도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1차 표결에서 퇴장했던 충주의 이종배, 제천단양 엄태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박덕흠 국회의원은 투표는 자유의사에 따른다는 당론에 따라 2차 투표에는 모두 표결했습니다. 여당에서 12표의 찬성이 나온 가운데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며 충북에는 1명도 없습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또다시 국민 여러분께 아픈 역사를 겪게 해 송구스럽다며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도지사로서 앞으로의 국정과 도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의 안위와 민생 경제를 챙기는 일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애초 탄핵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가 탄핵소추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는 성명서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 군수는 불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비상계엄은 국가는 물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불행을 줬고 국민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천구는 민생안정 대책반을 마련해 지역경제팀과 지방행정팀, 안전관리팀에 배속했습니다. 한편 각 단체장들도 일제히 민생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긴급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과 민생경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조병옥 음성군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는 언행과 품위 유지에 유의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이재영 증평군수와 김창규 제천시장도 각각 크고 작은 민원 처리부터 재난 대응까지 행정에 집중하고 흔들림 없이 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건영 도교육감은 직속기관장과 교육장 등 50여 명과 함께 확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특히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중앙부처 등의 전달 사항을 즉시 전파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비상 연락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국방과 외교, 통상 등의 정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K방산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탄핵 이후 잘 나가던 K방산이 발목을 잡히게 됐습니다. MBC 경남 정현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던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기업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도 지난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는 고정익과 회전익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무기 개발 현황을 듣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려사항이 계속 일어날 거고 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쉽게 뭔가를 바꾸긴 어렵지만 향후 미래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우리 K방산의 어떤 신뢰가 불안한 거죠. 가장 큰 걱정은 수출 초입기에 들어간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입니다. 계약 물량 180대로 9조 원 규모입니다. 폴란드가 최근 전차 프로그램의 계약은 내용이 복잡해 계약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 데다 우리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연내 수출 성사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동과 미국 시장 진출에 심혈을 기울여온 K9 자주포와 수리온 헬기, 고등훈련기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관련 기업마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기술 보안과 민감한 내용이 많은 방산 특성상 수출이 밴 외교적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데 12.3 내란 사태로 우리나라 신인도가 크게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K방산이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은 현재 80조 원 규모인 폴란드와 캐나다, 필리핀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도 뛰어든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중에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으로 차용한 실존 인물은 5.18 때 마지막까지 도청에 있던 가장 나이 어린 문재학 열사입니다. 그의 어머니 김길자 씨의 이야기를 광주 MBC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광주 상고 1학년 문재학이 도청에서 27일 새벽에 사망한 문재학이 엄마 김길자입니다. 아들의 묘비에 책 한 권을 세워놓고는 그저 애틋한 손길로 어루만지는 한 엄마. 죽은 아들을 대신해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며 피와 눈물을 흘렸던 세월이 44년이 됐습니다. 우리 5.18을 우리는 그렇게 발로 뛰었지만은 국내도 다 못 알렸는데 세계 책 한 권으로 해서 세계 5.18을 다 알려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래보다 키가 컸던 막내 아들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처럼 차분하면서도 강인했습니다. 숨진 채 상무관으로 들어온 친구를 두고는 집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던 아들을 엄마는 차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창근이가 죽어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창근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놓고
가재 지금은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처리해놓고 집에 온나. 계엄군이 쳐들어오기 하루 전 도청으로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그날의 대화는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으러 집에 오라는 주인공 동호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 아들 문재학 열사에게 전했던 당부가 그대로 소설에 녹아들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와라이. 다 같이 저녁밥 먹게. 그러지요. 생각나지. 내가 말했던 것이 생각나지. 아들을 잃은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는 같은 구절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밑줄을 긋고 또 그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 최후의 순간까지 아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옛 전남도청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민원실 2층에서 내려다보던 아들의 얼굴이 도청 본관 정문에서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자식을 못 데리고 온 짜잔한 엄마 아버지가 됐다고. 그때 손을 꺾고라도 왔으면은 그래도 목숨은 살 것인데. 아픈 기억은 44년 전에 멈춰 있지만 아들의 이야기가 더 멀리 닿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재아가 엄마 안 보고 싶었어? 다음에 천국에서 또 만나자.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MBC 뉴스 임진입니다.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가 제주도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4.3의 아픔을 겪은 제주도의 과거사와 맞닿아 있어 제주도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 MBC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2년부터 4년 동안 내전을 치른 보스니아. 최악의 인종청소라 불리며 어린이 등 최소 10만 명이 숨지고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내전 당시 어린이들의 애환을 담은 유물 전시가 제주에서 펼쳐졌습니다. 발레리나를 꿈꾸던 소녀의 발레 슈즈. 학교에서 불발탄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법이 적힌 전단지까지. 37개의 유물과 증언은 어릴 적 전쟁을 경험한 생존자들이 기증한 것으로 고통을 헤쳐나가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Jeju Island had a similar experience during the history where no childhood will be affected by war and where we will together create a world more peaceful, more dignified world for all generations. 4.3의 참혹함을 극복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뤄낸 제주 사람들에게는 과거사의 아픔을 되새기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갔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유품들을 보면서 저희 어린 때 생각도 나고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린이들은 각각의 유물마다 담긴 이야기를 접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몸소 느낍니다. 전쟁 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마음이 뭉클했기도 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의지가 보여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내년 4.3 추념일에는 4.3 유족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내는 전시회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는 어린이날이 있는 내년 5월 6일까지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전시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고대역 폭메모리 HBM의 수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SK하이닉스가 청주 M15X 공장을 D램 전진기지로 배치합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11월 준공 예정인 청주 M15X 공장 가동에 앞서 이달 말부터 일부 D램 전 공정 관련 팀장, 파트장급 인원을 청주 캠퍼스로 이동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HBM 공급 선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SK하이닉스 이사회는 앞서 지난달 청주에 건설할 신규 공장인 M15X를 D램 생산 기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HBM3 8단을 엔비디아에 업계 최초로 납품했으며 지난달에는 12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단양군이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양군은 긴급 민간 대책회의를 열고 대형 차량 불법 주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변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